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요. 여기 이 말을 주목하세요. 이 말, 이 문장.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아니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어쨌건 x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항식 fx를 그러니까 이거지.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어쨌든 x 플러스 1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반드시 x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연성아. 그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항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래요. 요거는 f1이 4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f1이 4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fx를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랬거든. 그 나머지 rx가 2차식이에요. 2차식. 얘 3차니까. 얘가 3차니까 나누는 식이 3차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거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거든. 아무리 높아도 2차식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있어요? 아무리 높아도 2차식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거고요.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a하고 b하고 c를 구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fx에 대해서 아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f1이 4라는 거 하고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는 거. 두 가지 딱 알아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로 f1이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x1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f1은 싹 없어지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남는데 이게 4라는 거야. 됐어? 요까지 쉽죠?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지금 fx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1 곱하기 q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 꼭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오고 있어서 그래 나눠볼 거예요. 그거 나눠볼 겁니다. 나눠볼 건데 얘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요 안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몫이 궁금하지 않고 나머지만 궁금하거든. 나머지만. 그래서 얘는 나눠볼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혹시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이 81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81을요 40 플러스 41이라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10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궁금하면 굳이 얘를 나눌 필요 있을까요? 10의 배수인데? 얘는 어차피 나머지 안 생기죠. 그럼 얘 때문에 나머지 생기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1이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fx를 이거 플러스 이거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81을 이거 플러스 이거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fx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이거의 배수야. 그럼 나머지가 생기지 않겠죠. 굳이 나눠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얘만 나눠보면 되겠지. 이해돼, 연성아? 그거 나눠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걸로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a가 들어가겠죠. ax 제곱 여기는 x가 없으니까 떼고 플러스 a 뺄 거예요. 빼면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x 플러스 1 나와요. 그 나머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x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1이고요.
이거 상수함끼리 같아야 되니까 C-A는 1. 그래서 마이너스 A 넘기면 C는 A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아까 구해놓은 요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는 1이니까 1 플러스 C는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은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2A는 2가 넘어가서 2가 되기 때문에 A는 1, B는 아까 1 여기 구해놨고요. A에다 1 대입하면 C는 2 됐나요? 우리는 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요 RX를 원하는 거예요. R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R-2를 원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정답은 4 이렇게. 여기서 이해할 부분은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입니다. 왜 쟤를 제로 나누는가, 왜 쟤를 제로 나누는 거고 왜 앞에 부분은 나눌 필요가 없는가. 왜?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녀석은 굳이 나누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55페이지 55페이지에 37번 스텝 2.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두 다항식 fx와 gx에 대해서 fx 플러스 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일단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이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fx가 뭐고 gx가 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fx 플러스 gx라는 이 다항식을 그냥 이체로 놔야 돼요. 이체로 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를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q1 할게요. 그럼 이제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0이 나온대요.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양변의 x에 2를 대입한 f2 플러스 g2가 10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든 문장이 x-2로만 나눠요. x-2로만. 모든 문장이. 두 번째 파란 줄로 그어놓은 거 이거 보시면은 fx 제곱 fx 전체의 제곱 플러스 gx 전체의 제곱을 x-2로 나누었는데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58이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양변의 x에 2를 대입한 f2의 제곱 플러스 양변의 x에 2를 대입한 g2의 제곱이 58이다 라는 거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몰라요. 오케이? 태연아, 이 f2가 뭐예요? 그렇지. fx라는 다항식이 있어.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fx라는 다항식에 x에 2를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얻은 시계값을 의미해요. 시계값. 은성 이해하고 있어요? f2라는 게 fx가 뭐가 막 있잖아요. 뭐 몇 x 몇 x 뭐 있잖아. 여기 양변에 x에 2를 싹 집어 넣어가지고 실제로 얻은 시계값을 의미해요. 이걸 f2라고 한다고. 이거를. 그죠? 그럼 f2는 뭐야? 상수예요. 상수. f2는 상수예요. 어떤 상수값입니다. g2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그러니까 어떤 두 상수를 더해서 10이 됐고 어떤 두 상수를 제곱을 해서 더했더니 58이 됐다 이거야. 그럼 뻔하죠. 이 상수값을 뭔지 잘 모르니까 알파라고 해볼까요? 이 상수값 얼마인지 모르면 베타라고 해보면 이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8이라는 거지. 확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곱셈 공식 변형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뭘 구하라고 하겠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하겠죠. 뻔하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x와 gx를 곱한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2를 대입하면
F2 곱하기 G2를 R이라고 하면 이 얼마냐? 이거 물어봤잖아. 우리 F2를 알파라고 놓고 G2를 베타라고 놨으니까 결국 알파 베타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세빈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내가 fx하고 y하고 조금 다르니까 뭐 확실하게 알아둬라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그 중학생들한테는 잘 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fx하고 y하고 완전 똑같지가 않다. fx는 어떤 식을 말하는 거고 y는 좌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식의 값을 y 좌표로 찍어서 나타낸 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y랑 fx가 같은 점들을 찍어 놓은 게 그래프라서 그래프 위에다가 y는 fx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fx하고 y하고 완전 똑같은 게 아니에요. y하고 fx가 같다라고 잡아주면 함수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 y하고 fx하고 같게 할 거야.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라는 거는 x에 대한 어떤 다항식, 어떤 약속을 말하는 거야. 뭐가 다른지 좀 알겠어요? 뭐가 다른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기회가 되면 세세히 한 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돼요, 이제.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것만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와 같다.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요거는 58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니까 10의 제곱 100 마이너스 2알파 베타와 같으니까 얼마냐 이거 42, 21 네, 알파 베타는 21 이 21이 정답이죠. 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38번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이 나왔네요. 몫을 언급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몫이 언급되어 있으면은 fx는 x-1 곱하기 qx 플러스 5 예쁘게 좀 써주세요. 이렇게 검사식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꼭 qx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q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소문자 q라고 쓸게요. 나머지는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우리가 qx라는 다항식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건 모르고 qx라는 다항식에 2를 대입하면 10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는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fx에 1을 대입하면 5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랑 요거는 찾아놨으니까 킵해놓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를 x-1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머지를 ax 플러스 b 그렇지 2차로 나눴으니까 1차가 나와야 되겠죠. 예. 요랬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은 x에 1하고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1하고 2를 대입해야 되겠지. 이걸 없애야 되니까. 은성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을 대입해보면 F1은 없어지겠죠. 쭉 없어지고 A 플러스 B만 남을 거예요. X에 1을 대입하면. 그리고 여기 있어요. 5입니다. 5. 문제는 뭐냐. 양변의 X에 2를 대입하면 F2는 이거 없어지겠죠. 2A 플러스 B인데 이게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F2가. 대신에 뭐가 나와 있냐면 Q2가 나와 있어요. Q2. 그래서 이 식을 가져다가 x에 2를 넣을게요. 왜? 내가 원하는 건 f2니까 q2가 아니고 f2.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면 1이니까 안 쓸게요. q2 플러스 5가 되죠. 근데 q2 10이라고 써요. 10. 그러니까 f2는 15인 거지. 됐어? 따라왔어? 이게 15예요. 15입니다. 그 연립하면 나오겠죠? A가 하나 늘어났는데 10개 늘어났네요. A는 10개, 네, B는 마이너스 5개 되겠죠? 네. 그래서 뭐 3A 플러스 B 구하는 거니까
3a 플러스 b는 2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평행선과 넓이라는 단원에서 배운 적 있어요. 평행선과 넓이. 그때 뭘 배웠냐면 직선이 이렇게 둘이 평행하면 이 위에 아무데나 두 점을 잡고 여기에 아무데나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든 여기에 아무데나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든 넓이는 같다. 배운 적 있어요. 2학년 2학기 때. 얘는 그걸 사용할 겁니다. A2하고 BD가 평행해요. 근데 우리한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했어? 삼각비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거 봐.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걸 봤으면 내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평행사변형인 경우에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려주면 삼각형의 2배니까 2분의 1만 빼고 구하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아닐 때는 대각선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알려주면 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도 모르고 대각선끼리 끼인 각도 모르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각선의 길이 2개와 끼인 각의 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이 조건에 만족되는 모든 성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다른 애가 있나?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 했으니까 B와 D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A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든 B, D만 가만히 있으면 E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든 넓이는 똑같겠다. 넓이는 똑같겠다. 그래서 사각형 A, B, C, D가 나 일부러 천천히 쓰니까 보세요.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삼각형 A, B, D 삼각형 A, B, D 플러스 삼각형 B, C, D 삼각형 A, B, D 플러스 삼각형 B, C, D와 같은데 이 A, B, D의 넓이가 삼각형 EBD의 넓이와 같으니까 삼각형 EBD로 바꿔주면 삼각형 EBD와 삼각형 DBC의 넓이를 합한 삼각형 ECD의 넓이와 같겠구나. 삼각형 ECD의 넓이와 같겠구나. 그래서 ECD를 보니까 두 변의 길이가 5cm랑 8cm, 끼인 각이 60도로 나와 있죠. 그 끝났죠.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10 루트 3 끝나 답. 알겠어? 지금 봐봐요. 지금 삼각비 언제 쓰였죠? 마지막에 이거 딱 한 번 쓰였어요. 마지막에 이거 딱 한 번. 나머지는 전부 어디야? 2학년 2학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2학년 2학기. 그러면 쌤 이걸로 그러면 우리가 2학년 2학기 거를 기억해내서 풀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쌤 그럼 우리가 2학년 2학기 거를 어느 문제는 쓰고 어떤 문제는 안 쓰는데 그걸 쓰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요. 내가 3학년 지금 단원에 배운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얘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2단원에서 배운 거 말고 알고 있던 사전 지식으로 푸는 건가 본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라고요.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연습이 좀 충분히 된 친구들은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알아요. 이거 2학년 때 많이 보던 건데? 하고 알아요. 김지영 계속 너 진짜 너
있잖아. 너. 안 줄었다고? 너 이거 풀었어? 응. 너 18번은 풀었다. 18번 어떻게 풀었어? 응. 응. 너. 오. 18번 한번 볼게요.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100%예요. 얘는 100%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얘 보시면 우리가 A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문제거든요. A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문제야. 그리고 AD의 길이를 일단 잠깐 X라고 놓을게요. X. X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 큰 삼각형 ABC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각이 60도인 걸 알고 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삼각형 ABD가 두 변의 길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x라는 하나의 미지수와 끼인각 30도 알고 있으니까 x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마찬가지 이쪽 삼각형도 두 변 중에 하나가 x고 끼인각 30도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도 x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를 더한 것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얘랑 얘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미지수를 x 하나만 사용해서 등식을 세울 수 있지. 그럼 1차 방정식이 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ABC부터 구해볼게요. 삼각형 ABC부터. 삼각형 ABC는 15cm, 10cm, 60도예요. 네, 2분의 1 안 할 거야. 왜냐면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냥 15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60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 1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플러스 이 삼각형의 넓이 1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와 같아야 되겠죠. 벌써 끝났어? 벌써 다 했어. 얘는 1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5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얘는 15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5x 플러스 얘는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x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양변을 5로 나눠버릴게요. 양변 5로 나눠버리면 없어지고 얘는 3이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 30 루트 3이 3x 플러스 2x니까 5x 되겠죠. 양변 5로 나눠버리면 x는 6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딱 기억하면 이거 별로 안 어렵죠. 요거만 딱 기억하면. 요거래 요거. 요거만 딱 기억하면. 요거만 딱 기억하면 얘만 딱 x로 잡고 이 전체 삼각형 넓이와 이 두 삼각형 넓이의 합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계산은 뭐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쉬워요. 정육각형의 넓이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에이 잘가. 정육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하면 이 정삼각형이 6개 나와요.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줬죠. 4분의 루트 3 4의 제곱 그래서 4 루트 3입니다. 이런 게 6개 있어요. 24 루트 3 공식 외우세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 제곱. 삼각비는 별로 없어. 그냥 도형이야 도형. 지금 여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여기는 8 얘는 6 루트 3 두 변의 길이 알려줬고 그 사이 끼인각 120도 알려줬어요. 그죠? 여기를 120도 알려줬다는 거는 2학년 2학기 때 배웠죠.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B2 대 EC가 2 대 1이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삼각형 BED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삼각형 BED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삼각형 BED하고 삼각형 ECD가 높이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높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라고 2학년 2학기 때 배웠죠.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 비가 2대1이 돼야 돼요. 넓이 비율. 그럼 우리는 삼각형 BCD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삼각형 BCD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죠. 그죠? 삼각형 BCD의 넓이는 여기가 6루트 3이죠. 얘가 6루트 3이니까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를 2분의 1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8 곱하기 6루트 3 곱하기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는 60도 사인 60도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8 곱하기 6루트 3 곱하기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랑 곱하면 4분의 루트 3 4로 나누면 2가 되겠고 루트 3 곱하면 3 되니까 36이죠. 36. 삼각형 BCD의 넓이가 36이야. 근데 그걸 2대1로 나눠 가졌어. 그럼 삼각형 BED의 넓이는 36 곱하기 3분의 2죠. 이게 뭐 한 거야? 3분의 2는 뭐 한 거예요? 비례배분한 거죠. 비례배분 2대1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삼각비는요 요거 딱 한 줄 쓰였어요. 삼각비 딱 여기 한 줄 쓰였습니다. 다 2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강우하고 진영이한테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3학년 2학기 내용은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뭐 넓이 구해라, 뭐 변의 길이 구해라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2학년 2학기는 진짜 주구장창 나옵니다. 2학년 2학기에 뭐 닮음이라든가 이런 뭐 밑변의 길이의 비율과 넓이 비가 같다라든가 좀 아까 배웠던 평행선과 넓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그리고 또 각의 이등분선 공식 이런 공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주구장창 나와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좀 공부가 돼야 돼요. 2학년 2학기. 다음 페이지. 여기 페이지야. 54페이지. 54페이지는 이제 2-1번. 2-1번을 해보세요. 2-1번.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라 그랬죠? 나이나 기억나? 자를 때는 특수각 안 다치게 자르라 그랬어. 특수각 안 다치게. 이게 이제 여기 60도가 있고 135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 135도 하고요. 105도는 그 뭐지? 특수각은 아니지만 이쁘게 봐주셔야 돼요. 이쁘게. 왜냐면 135도는요. 이 BC를 연장하면 바깥쪽이 45도가 돼요. 바깥쪽이 45도가 되고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한 내각이 105도잖아요. 그러면 얘랑 더해서 75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45도, 30도가 될 확률이 높아요. 105도도 좀 예쁘게 봐주셔야 돼요. 105도가 나왔다고 얘가 무조건 45도, 30도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꽤 있어. 135도하고 105도도 좀 예쁘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135도도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 여기 A에서 C로 연결해주세요. C로. 연결해서 이쪽 삼각형 넓이하고 이쪽 삼각형 넓이하고 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삼각형 넓이 구해볼까요? 대충 그립시다. 중요한 건 그림이 아니니까. 여기는 2고 여기는 6루트인데 끼인 각의 크기가 135도로 둔각이야. 둔각일 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바깥쪽 예각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2분의 1은 없어지고 6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한번 루트 2 루트 2하고 2 곱하면 없어지니까 6 되겠죠. 계산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 삼각형은요. 이쪽 삼각형은 페이크네. 여기가 6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네. 정삼각형이죠. 네, 이상이 정삼각형입니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100 하면 좀 더 쉽게 구하겠죠. 뭐 2분의 1만 이렇게 안 해도 25 루트 3 25 루트 3 그래서 둘이 더할 거니까 6 플러스 25 루트 3 하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위 맞은 느낌인데? 수위 맞았어? 왜 이렇게 하긴 했어? 잘라기 계산하는 중이었어?
그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는 5번 말고 4번 한번 볼게요. 4번 많이 묻더라고요. 폭이 9cm, 6cm로 각각 일정한 두 종이 테이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겹쳐져 있을 때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 겹쳐진 부분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이 겹쳐진 부분이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알죠. 첫 번째,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번째, AB sin C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얘가 도대체 어디를 만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기가 6cm고 여기 9cm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A, B, C, D라고 할게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는데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는데 D에서 이쪽 A, B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여기 H라고 할게요. E라고 할게요.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6cm. 이렇게 수선 내리면 직사각형입니다. 이 직사각형이 6cm입니다. 근데 여기가 60도래요. 60도. 그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 60도죠. 왜?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같으니까.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 사용할 수 있죠. 1대 루트 3대 2.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여기에요. 나 이거 하려고 그래.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나와. 그래서 제가 6이니까 1대 루트 3대 2 하면 루트 3 나오면 2 루트 3, 4 루트 3, 2, 4 루트 3. 요건 비례식 세워서 구하시면 돼요. 비례식 세워서 2D 대 AD가 루트 3대 2인데 2D가 6 이런 식으로 해서 AD 4 루트 3 구하시면 되고요. 아, 그럼 나 밑변 길이 알았으니까 높이가 필요하잖아. 높이는 여기서 이렇게 내리자. 이렇게. 아, 여기서 내리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9cm죠. 내리시면 9cm. 9cm. 직사각형이니까. 다 있죠? 네, 이 사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4루트 3 곱하기 높이 9 해서 36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 이렇게. 요것도 참 시험 많이 나와요. 요것도 오답 노트 합시다. 뭐야? 오늘은 특히 오답 노트밖에 없네. 아, 오답 노트하고 여기 안 푼 거 좀 풀어보세요. 여기 56쪽까지 안 푼 거 풀어보세요.